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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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Can you feel me? I got you. Got you on my fingertips. Got you on. 오늘 5월 12일 첫놀이로 핑거러쉬의 핑거팁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 my fingertips. Oh, na-na-na-na. Hey. Oh, na-na-na-na. 오늘 5월 12일 첫놀이로 핑크러쉬의 핑거팁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오늘도 좋죠. 네, 제가 오늘 그 점심을 좀 과하게 먹고 오느라고 약간 좀 또 늦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또 이렇게 좋은데 혹시 빨래는 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날 또 빨래 걸어놓으면은 이게 바싹 아주 자글자글하게 이제 마르거든요. 저는 아까 아침에 이불을 좀 빨아가지고 위에다 걸어놓으려다가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아침에는 그 빨래를 못 해가지고 못 걸어놨는데 내일은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빨래를 해가지고 위에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오늘 같은 날은 또 그렇게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높진 않아서 뭐 빨래를 널어놓기에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이제 1부 두 번째 순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는 2부 여행을 떠나요 시간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또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또 저희 시장을 위해서 또 신청곡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 신청곡이나 사연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직접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함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잘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조기 써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핸드폰 야암상가 시장 어플 다운받아서 거기서 올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이거 신청곡 함을 보이는 라디오 문 옆에 있는 그 신청곡 함 못 열었어요. 열쇠 열쇠 까먹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거든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열었는데 저희 신청곡이 또 있더라고요. 네. 신청곡이 일단 사연도 같이 오셨어요. 이것도 이거 약간 그또 연기를 좀 해드려야겠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 멋진 하루 되세요. 시장 상인들 힘내세요 하시면서 강진의 달도 밝은 데를 신청하셨습니다. 요거 신청하신 분이 야암돼지국밥에서 좀 신청하셨어요. 네. 되게 멋진 말씀 하셨네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 뭔가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을 좀 열심히 해서 멋진 하루를 보내자 뭐 이런 건데 멋지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언제 넣으셨대? 제가 이거 가끔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또 CCTV가 있거든요, 시장에. 네, 그걸 보면서 저 방송을 하는데 이거 넣으실 이게 안 보이던데 언제 넣으셨지? 밤에 넣으셨나 이거? 네, 뭐 어쨌거나 야암돼지국밥에서 신청하신 강진의 달도 밝은데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돼지국밥에서 신청하신
강진의 달도 밝은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인데 우정호의 수다. 오늘 우수다에서는 얼마 전에 그 좀 아주 강력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토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여러 극악무도한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소시오패스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요즘이에요. 뭐 뉴스에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우수다에서는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 우수다까지 이렇게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에서 말하는 그 뒤에 붙어 있는 패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뭐의 뭐 결핍 아니면 뭐뭐의 이상 같은 뜻을 뜻해요. 어원을 따져보면 마음이 결핍된 질병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보통 정신병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사이코패스로 사용을 하기지만 이는 정신의학적으로 규명된 본래의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감정이입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병 종류 모두를 포함하는 병명으로 올라와 있었지만 그 개념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후에 반사회적 그 인격장애라는 그 병명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뭐 그 범인은 사이코패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약간 흔한 이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소시오패스랑 그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현재 사용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그 사이코패스는 뇌 기능 일부의 결핍이나 아니면 상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공감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픈 건지 아픈 건지 괴로운 건지 뭐 이런 거를 전혀 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이제 자의적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그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떤 감정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은 뇌에 전두엽이랑 측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두엽이랑 측두엽의 일부가 수축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섬엽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회 같은 부위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부위들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판단 아니면 뭐 사회적 그 상호작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위들이에요. 정상인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도덕관념을 박살내는 행동을 하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흔히들 갖고 있는 자신만만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그 무관심하다 뭐 이런 모습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뿐만 그 인격 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성 그 인격 장애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 어떠한 거라고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정확하게 이제 규명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랑 비슷한 뭐 특징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리적 기능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모든 생리적 기능이 그렇듯이 사람다운 마음 또한 인간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그 다른 사람의 뭐 아프다거나 기쁘다거나 뭐 그런 감정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게 굉장히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제 겉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우 되게 아프다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걷다가 발이 이게 그 뭐 계단이라든지 팍 채이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아니면 정강이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딱 채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게 아프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그걸 보고 아무런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서로의 그 감정을 교감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얻어낸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인데 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도덕감도 이 근본적인 기능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요걸 못 느낍니다. 네. 다만 단순히 타고나는 인격의 문제일 뿐이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보통 선천적인 전두엽 장애로 생각되지만 어렸을 적에 강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이 사이코패스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장애가 없다가도 갑자기 그냥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뭐 나중에 돼가지고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이코패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는 그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유도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떤 집안에 딱 한 명만 이런 종류의 별난 사람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가 생겨나는지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그 무서운 얘기인데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생활 시장 보이는 라디오 또 아까 그 신청곡에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아까는 이제 야암돼지국밥에서 강진의 밝은 달도 밝은데 이거 신청하신 거고 이번 신청곡은 매운탕집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매운탕 맛있겠다. 네. 어쨌거나 매운탕집에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상인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네. 그 노래죠 이게. 네.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 내가. 네. 그러면 매운탕집에서 신청하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집에서 신청하신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승근이 형님. 네. 근데 이 승근이란 이름이 저희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부르기가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내 나이가 어때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 제 1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의 유전적인 기질이 존재하는데 왜 사이코패스의 그 유전자가 이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의문이 제기돼요. 진화 심리학에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그 류의 그 질문인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징기스칸 옛날에 그 몽고 제국의 그 칸 왕 대빵이었던 징기스칸을 예로 들면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된 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혼란기의 역사에서 사이코패스는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즉 난세 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순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에 뭐 우리나라나 이런 거 보면은 과거의 장군들 중에도 보면은 약간 이런 말도 좀 그런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그런 장군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징기스칸의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혼란기에 사이코패스가 영웅 취급받을 수 있지만 유목민의 사고방식과 문명권의 사고방식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징기스칸은 도시로 들어서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우구데이는 금주에 머물던 금나라 사람 147만 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야율초제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징기스칸이 굉장히 그 총애하던 그 참모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이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죽이면 안 된다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러니까 이 충고를 선뜻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몰살시키려다가 하지 않아요. 그건 즉 이제 그들은 그 일반적인 문명권의 사고방식 자체를 몰랐던 점이라는 거를 시사하게 돼요. 이건 이제 유목민의 사고방식 자체가 도서민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뭐 문명권 안에서 자란 사람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장군들 나중에 그 과거에 우리 역사책에서 보는 그 장군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들은 그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냥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물론 이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계열인 만큼 또 굉장히 그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명확하게 당신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때문에 아주 명확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인물에게 사이코패스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렇게 뭐 당신은 진단한 결과 사이코패스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일만의 희망을 안고 서양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을 시도하기도 있고 어차피 모두 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아니면 경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그 절대 다수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사이코패스라도 어떻게 좀 잘 좀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사이코패스만 모아가지고 어떤 무인도에다가 그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괜찮아지게 만들 수 있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네. 네. 어쨌거나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은 공격성이 일단 아까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랑 더불어서 공격성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게 갑자기 그 뭐 공격적으로 뭐 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내가 뱉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의심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ADHD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에 사이코패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DHD와 사이코패스는 역시 같은 뇌에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전두엽의 발달이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금방 수그러들거나 일반적으로 나 화났다라는 이제 표시를 한 뒤에 논쟁으로 이어질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그 상대를 거의 뭐 패 죽일 듯이 뭐 한다든지 뭐 이들은 사회 외적이 아닌 자기 내부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지도 식 자체가 사회 일반적인 그 인식과는 조금 달리 비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목적 자체도 별로 이제 크지 않거나 굳이 뭐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제 무감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그냥 저지를 수도 있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학습 과정이나 사회 풍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사이코패스가 일으키는 범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보통 묻지마 범죄라는 거 있죠.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범인 심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다고 대부분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닌데 흔히 그 묻지마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맞아요. 네. 1990년대 이후 부쩍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그 사람에게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어렵거니와 뭐 그렇게 진단하고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이상한 뭐 무인도라든지 뭐 이런 데다 다 그냥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네, 참 잘 할 거예요. 네, 어쨌거나 19세기의 잔혹살인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20세기 초에 독일의 심리학자 쿠르트 슈나이더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된 것을 감안하면은 사이코패스는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존재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건 그냥 추정치만 1% 2%고 네.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썬의 핫 베이비 그리고 트와이스의 Shut Up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썬의 핫 베이비 그리고 트와이스의 Shut Up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제 1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 말이 꼬였네. 네. 이 사이코패스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사이코패스는 무감정한 존재다라는 믿음인데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해서 사이코패스는 무감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적을 뿐이지 내가 아예 그냥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향한 어떤 감정 때문인데 하지만 만약 진정 그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 탐욕이라든지 어떤 걸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감정 같은 걸 없기 때문에 범죄조차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아예 그냥 감정이 없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그 자신도 인간으로서 탐욕의 감정이 있으되 정상인과는 좀 다르게 그 범죄로 피해를 입을 상대의 슬픔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통 뭐 이런 걸 공감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이코패스라도 다 뭐 이렇게 되게 엽기적인 그런 살인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1% 미만의 숫자만이 실제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잡혀가서 콩밥 먹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그냥 삶대로 그냥 삽니다. 네, 범죄는 안 저지르고. 네. 영국의 심리학자 케빈 버튼은 그에 져서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라는 책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세상에 잘 녹아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웹상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인데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한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이코패스야 라고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을 그냥 약간 뭐 그런 비도덕적인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짓는 것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그런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선입견 때문에 그냥 뭐 비슷하면 다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되고 좀 지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로버트 헤어 박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한 30%에서 40%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니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50%한 반 정도에서 반에서 조금 넘는 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15%만이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범죄 안 좋은 범죄를 지르고 그런 건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는 뭐 어떤 잠재적인 살인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면은 그 살인을 저지를 확률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그 잠재적인 살인자인 건 아닙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대부분은 살인마가 아니라 사기꾼을 한대요.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사기꾼들이 사이코패스가 많답니다. 사기꾼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신빙성을 더하는데 보통의 생각과 다르게 사이코패스는 살인자가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뭔가 약간 그 인간적인 실수를 하면서 어떤 뭐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공감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사기치기가 조금 더 어렵답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으면은 사기를 더 잘 진대요. 네. 이게 단순해지니까. 네. 머리에서 이게 뭐 이게 뺑뺑 돌아가는 게 단순해져가지고 사기를 그 잘 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지능범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뭐 이게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 많다는 것이지 사이코패스란 특성이 높은 지능군에 나오거나 아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은 뭐 그들의 뭐 지능은 일반 사람들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치고는 지능이 높고 말쑥하다는 것이 어느새 일반인에 비해서 지능이 높고 말쑥하다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야기가 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이코패스들 중에 그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시체 처리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아예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냥 피해자를 이렇게 그냥 보내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냥 어이없는 실수들을 좀 해가지고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음? 네. 그리고 음. 이게 이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사이코패스 뇌의 구조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 그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어떤 공격적인 부분 뭐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을 이제 조금 나열하고 그거에 그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그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게 되는데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치료나 예방 방법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사이코패스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심치료를 받는 사이코패스들은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한때 영국에서 사이코패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유전자 은행을 제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보고해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일으키면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의 뇌를 검사해가지고 뭐 전두엽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작거나 뭐 그렇거나 하면은 약간 그 관리를 하는 뭐 그런 법안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뭐 결론적으로 그런 건 없고 없어졌고 어쨌거나 이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든 그 뭐 이렇게 유전자를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재에 들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밝혀진 그 예방 방법은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품행 장애라든지 아니면 약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좀 잘 교육을 해서 올바르게 키우는 거가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커가지고 이 사이코패스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어렸을 때 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얘기 그 이 사이코패스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이게 오늘 일부 우수다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사이코패스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우수다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제 2탄으로 다음 주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조금 아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귀 쫑긋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인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에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조정민의 달콤한 인생. 요거 그 가와만사성 노래 아닌가? 네. 조정민의 달콤한 인생 그리고 찰리박의 진짜로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정민의 달콤한 인생 그리고 찰리박의 진짜로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1부 두 번째 순서는 그 오늘의 추천 메뉴인데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알려드릴 또 그 음식은 이것도 굉장히 그 간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반찬이 거의 거의 뭐 전 국민이 또 사랑하는 그 반찬이기도 해요. 바로 오늘 콩나물 무침 만드는 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이 다 아시잖아요, 콩나물 무침. 네, 근데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냄비에다가 물이랑 소금을 살짝 넣고 이제 끓이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넣어서 삶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을 다 익으면은 찬물에 이렇게 좀 헹궈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어, 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당근 넣어도 맛있긴 한데 뭐 당근이랑 다진 파, 뭐 양념 같은 것들, 고춧가루랑 그 뭐지? 뭐 넣었더라? 네. 고춧가루랑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살살 비벼주면은 끝나죠. 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그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반찬 중에 하나가 이 콩나물 무침입니다. 물론 맛은 장담 못하지만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한 번 그 좀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요리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찌개 같은 거 웬만한 찌개에 이 콩나물 무침 그냥 넣으면은 맛있어요. 네, 그리고 반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맨밥에다가 그 콩나물 무침 한번 넣고 거기다 뭐 고추장 좀 넣어가지고 참기름 좀 넣고 이제 비벼 먹으면 또 맛있죠. 네, 그리고 뭐 고기 먹을 때 뭐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든지 뭐 그럴 때 뭐 이거 콩나물을 좀 살짝 그 구워가지고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쌈에다가 콩나물 무침 넣어가지고 드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콩나물 무침은 정말 팔방미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이랑 콩나물 무침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 무침 한번 하면은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했지? 하여튼 뭐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 달은 먹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콩나물 무침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그 한 번 하면은 양을 진짜 엄청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음, 어렸을 때 콩나물 무침 한 번 먹으면 거의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네.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어쨌거나 오늘 추천 메뉴에서 알려드린 오늘 음식은 바로 아주 맛있는 팔방미인 음식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 네. 갑자기 그 콩나물 무침에다가 그 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반찬들을 같이 넣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벼 먹고 싶어지는 그런 오늘이네요. 갑자기 말이 꼬이냐 이렇게. 네. 저희 야암생활 시작 놀이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찾아뵙는데 이따가 그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또 저쪽 위쪽 지방 또 슬쩍 올라가니까 네,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야암생활 시작 놀이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선의 꽃길, 진지문의 뽀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 사내, 그리고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약간 그 노래들이 약간 조금 바뀌었죠. 네, 이번 2부 시간에는 여행을 떠나요. 네,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쪽 위쪽 충북으로 갑니다. 네, 뭐 울산에서 바라보면 위쪽이죠. 충북 보은 펀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 펀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렸을 때 뭐 기계에 대한 호기심이 유난히 강했던 한 소년이 있어요. 책이라든지 뭐 집 안에 있던 라디오라든지 뭐 재봉틀 같은 걸 더 좋아했던 이 소녀는 어른이 되자 에코 아티스트로 변신해 버려서 타이어, 뭐 LPG 가스통, 점화 플러그, 볼트, 너트 등을 이용해서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리면서 생산된 그 폐기물들로 제2의 자연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데 충북 보은의 정크 아트를 소재로 펀파크를 조성한 조각가 오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크 아트라는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품이라든지 뭐 잡동사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미술을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이 보은의 펀파크는 그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상생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조금은 이색 그 색다른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품의 소재는 버려진 폐기물들이지만 완성된 작품은 조금은 재밌고 어떻게 보면 친근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공룡 같은 것들이 많아요. 입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로버트 태권브이. 네,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이를 반기게 됩니다. 그 뒤로 뭐 공룡들이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로봇이나 아니면 공룡들은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펀파크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아도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그런 직감이 오게 됩니다. 매표소에서도 로봇이 관람객을 환영해요. 그 트랜스포머 뭐 그런 그 로봇도 있고 뭐 원두먹 안에 도깨비들도 나와 있고 로봇에 정신이 팔린 남자아이들은 쉽게 입장을 못해요. 계속 뭐 그 근처에 있는 로봇이랑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그래야지 뭐 직성이 풀리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 달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거 입장권 샀는데 정작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계속 들어가게 하려고 이 씨름을 하게 있습니다. 입장을 한 뒤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발걸음을 이제 쉽게 떼지 않아요. 뭐 하마, 이리, 너구리, 원숭이, 토끼 같은 그런 다양한 동화 속에 나오는 동물 친구들이 환영 인사를 건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엄마와 그 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져요. 네, 로봇이라는 게 사실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 아이들은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그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표정을 짓고 있는 동물들은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족이 여기 가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진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제 여자친구랑 결혼해가지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나가지고 가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물론 제 여자친구는 그 뭐야 저 애들을 좀 잘 다뤄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사진을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애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로봇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작은 게 아니라 되게 큽니다. 네, 엄청 크게 또 지어놓은 그 실물 크기까지는 아니고 네, 한 3, 4미터 정도? 그 정도 높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보는 맛이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임의 나이야 가라 그리고 지소울의 멀리 멀리 이 두 노래 듣고 본 펀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용임의 나이야 가라, 지소울의 멀리 멀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2부 여행을 떠나요 충북 본 펀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펀파크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들어올 곳이 아트 갤러리 5예요. 갤러리를 가려면은 이제 작품 공원을 지나야 되는데 잔디밭에 이 폐품을 이용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뭐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힘껏 솟아오른 흑룡이라든지 아니면 화가 난 듯한 표정의 킹콩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싸움을 하는 소 같은 것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킹콩이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해서 그 흉내를 내면서 이 킹콩 앞에서 사진 찍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인형으로 포장된 재미난 놀이시설도 있어요. 고래 뱃속을 통과해서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요나 물고기, 오토바이에 앉아서 마음껏 두드리는 난타드럼, 성난 수탉에 올라타서 노는 수탉 시소, 그리고 페달을 구르면 좌우로 회전하는 오리뱅뱅 등 단순히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뭐 타고 두드리면서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가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트 갤러리 5는 우주와 지구 환경을 주제로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킨 오대호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어요. 동화나라와 로봇랜드가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코 아트, 그리고 소리와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되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다라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된 공간인데 갤러리 입구에 탱크와 우주선이 놓여 있어요.
폐품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만든 탱크와 우주선은 직접 올라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탱크 포탑이 돌아가고 우주선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꼬마 관람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탱크에 올라탄 아이들은 뜻밖의 횡재에 너무나도 굉장히 좋아해요. 갤러리 벽면에는 말이 하늘을 날고 얼룩덜룩한 연어들이 춤을 추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옆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열을 맞춰서 비상을 합니다. 갤러리 안에 동화나라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 가면은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동화나라를 재미있게 관람하려면 작품 속에 세밀하게 표현된 장면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의 표류에서 밧줄로 꽁꽁 묶인 걸리버를 표현했는데 캐릭터 하나하나에 재미있는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소인국의 완과 왕비도 있고, 활 쏘는 병정도 있고, 사다리를 타는 병정도 있고,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녀 왕비가 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먹다 버려진 사과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가 하면 숲속 나무 뒤에 마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기도 해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동화성 묘사를 보물 찾듯이 이게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직접 가서 이게 체험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작품들을 보면은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현란한 그 조명 아래 우주선이 놓여 있어요. 그 스타워즈 우주선인데 소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큰 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면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반짝반짝거려요. 마치 우주선을 타고 신비한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데, 더 안쪽에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인사하는 그 로봇 합창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제일 큰 로봇 이름이 메롱이, 뭐 당연히 혀를 빼꼼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외에도 뭐 천장에 우산을 매달아서 빛을 몽환한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칼라 섀도우,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 폐광 페인트를 칠한 작품들이 신비한 빛을 발하는 미디어 아트관도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 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면 한 10분 정도면 관람할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은 아이들이 뭐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이제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느라고 보통 한 3, 40분? 한 1시간, 거진 1시간은 봐야지 애들이 좀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가지고 어른들이 또 뭐 그런 걸 봐 그러면서 그냥 빨리 나가자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 거기 갔으면은 그냥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뭐 상상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게 어떤가, 그 하루쯤은 도와주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괜찮겠다. 네, 어렸을 때 제가 만약에 갔으면 여기 거의 하루 종일 있었겠는데, 네,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개코의 개코의 사진 찍어 보내줘 요거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개코의 사진 찍어 보내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충북보은 펀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펀파크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이 수학 체험이에요. 수학의 오락적인 그런 놀이를 융합해서 수학놀이 체험학습으로 도구를 타고 만지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과 친해지는 뭐 그런 교육법인데, 수학 체험관은 유료 입장이에요. 이게 하루에 3번, 그리고 1시간씩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데, 체험관이 아니더라도 야외 체험장에서 무료로 수학 체험이 가능합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는 이제 못과 같은 연결 부품 없이 만든 작품인데, 옥지를 어떻게 얹어서 서로 연결했는지 직접 만져보고 살피면서 공간 도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전거 바퀴가 네모나면 어떻게 될까?
사각바퀴 자전거는 탈 수 없다는 고정관념 깨고 도로를 볼록하게 만들면 부드럽게 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각형 바퀴가 잘 달릴 수 있는 볼록한 도로를 수학에서는 현수선 도로라고 하는데, 볼록한 도로를 설치해서 직접 사각바퀴 자전거를 타면서 표면 도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좀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여기 이 보은 이 펀파크가 안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뭐 이게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근데 입장료가 좀 셉니다. 입장료가 좀 나가요. 정확히 얼마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가실 분들은 검색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정도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뭐지? 수학여행? 네, 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뭐 수학여행이나 그 근처에 소풍으로도 여기 가끔 온대요, 애들이.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 이름이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네, 진짜 애들이 좀 가기에는 괜찮게 생겼어요. 뭐 사진을 봐도. 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는 이제 충북 본 폼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가보실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에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제 1탄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뭐 소시오패스는 얘기 안 하고 사이코패스만 얘기했어요. 네, 다음 주 우수다에서 역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콩나물 무침. 이거 맛있는데.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충북 보은 뻔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저러 그 1부에서 시간 너무 많이 했는지 지금 그 2시간이 됐네요. 네, 벌써 딱 시간이 맞게 됐네. 요즘 시간을 너무 맞춰서 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느낌 살려서 그 말씀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방법은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그 신청곡 함이 있습니다. 네, 거기 종이랑 펜도 있으니까 쓱쓱 적으셔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야암상가시장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와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거기서도 저희 그 신청곡이나 사연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반팔 입으신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팔을 입고 댕기는데, 그만큼 이제 여름이 됐다. 네, 날씨가 많이 덥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TV에서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약간 그 무서운 것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이쯤 되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쯤 되면 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려요. 네,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네, 뭐 어쨌거나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했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제가 또 나타나는데 내일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